우리나라 직장인이 은퇴할 때의 연금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 사람에 비해서는 얼마나 될까요? 매경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자, 놀랍게도 미국은 9억, 우리는 5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금 자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를 매경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금에다 넣는다. 예금에. 자, 여기 나오죠. 85%가 예금에 넣는다. 그런데 그건 물가도 못 따라간다. 미국은 되게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과 미국인의 은퇴 연금 자산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국민 그 1인당 총소득을 보니까 2022년도에 한국은 33,300 안팎 약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67,000, 그러니까 한국의 2배 이상이죠.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9억 대 5천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9억 대 5천이라니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민 총소득 2배라 친다 하더라도 1억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9분의 1밖에 안 될까요? 1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5천이면은 18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적금에 투자를 해서 그럴까요? 이거는 언론에서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워낙 우리나라 주식이 거의 박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고 박스에 갇힌, 아니면 하향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않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예적금 거기에 넣어놓는다는 이야기죠. 실제 그러냐?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높고 우량주 10개, 마이크로소프트네, 애플이네, 이런 10개 종목에 2012년에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도 역시 잘 나가는 시총단위, 그리고 우량주라고 하는 거 10개에 투자를, 삼성이다, 현대자동차다, 그렇게 했을 때 10년 뒤인 2022년에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미국에서는 약 3억 3,350만 원. 그러니까 원금이 1억을 넣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억이 3배 이상 되는 거죠. 그럼 한국에 그 우량주에다가 10년간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억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붙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1억에 대한 이자 1년 것이 될까 말까 합니다. 새마을금 같은 데 넣으면 한 400 안팎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주식에 그것도 우량주에다 투자해도 4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미국은 무려 2억 3,3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믿고 주식에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칫했다가는 원금을 까먹으니까 예적금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자, 3층 연금을 말하잖아요.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 3층 연금 중에 주력이라고 하는 직장인의 퇴직연금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 정도, 거의 그냥 현금을 넣고 그대로 두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누구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는가? 그거는 공동 책임입니다. 정부 또는 금융기관, 기업,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매제도가 없어지면, 공매제도 지금 잠정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주식이 날아갑니까? 물론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은 그것이 주 원인은 아니죠. 많은 원인이 있는 겁니다. 대주주, 기관,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기업들 중에도 문제가 많은 속임수 쓰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테마주다 뭐다 하는 거 보면 저도 한 1년 안팎 주식시장 변두리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속고 속이는 시장, 어찌 보면 아수라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꼭 집어서 탓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부가 이 뭐랄까요, 저신용이 되지 않게 고신뢰 시장이 되도록 주식시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걸 뭐 이번은 한다고는 하는데 정부마다 바뀔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그 뭐 PBR 낮은 것도 그러면서 그 수익은 잘 내는 기업에 대해서 그 평가가 좀 높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기다릴 필요는 있지만은, 정부가 이를테면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서 거기서 그 주가 조작을 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거짓 공시를 해가지고 이 유인한다든가 유혹한다든가, 그러면 기업가가 됐든 뭐 사모펀드가 됐든 아니면 금융기관이 됐든 그 투자자 개인 또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인데 그 중에는 우리 공동 책임인 저신뢰 시장이다, 주식시장이.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게 세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속세 50%, 그다음 경영권까지 물려주면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5%가 가산되던가요? 55% 상속세를 내면은 그건 국가에서는 정말, 예, 물론 그 기업에 여러 기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국가에서는 그대로 앉아서 받는 돈을 기업가는 자기가 이를테면 몇십 년간 경영한 걸 상속세 그대로 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현대 같은 데도 뭐 이번에는 또 삼성도 없으니까 주식을 처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주식이 안 올라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어찌 보면 관심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문제든 아니면 뭐 그 주식이 오르는 문제든 이런저런데 관심을 별로 안 쓰고, 또 주식이 어떤 그 외부 내부 호재에 따라서 오르면 오히려 내다 판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그 뭐랄까요, 세제,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손자까지 가면은 거의 회사가 남한테 넘어가고 정부 소유가 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뭐 감세에 대한 굉장히 그 뭐랄까 과민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부자들이 적고 가난한 사람, 빈자가 많기 때문에 정치하는 친구들은 이 그 운동권 친구들, 586 이 친구들도 보면 구멍가게 하나 안 해본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그 뭐랄까요, 혹세무민한달까요, 호도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기업이 잘 굴러가야 세금도 계속해서 낼 수 있고 고용도 계속 창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역을 통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예비군들이 많아야 그런 기업, 알짜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계속해서 그 부가 창출되고 국부가 쌓이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때요? 국적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주고, 그 다음에 그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인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머스크 같은 사람이 와서 테슬라를 일으키잖아요. 머스크 어떻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든가요? 그 다음에 캐나다 살다 와가지고 캐나다, 그 다음 미국, 또 어디든가 국적이 서너 개 됩니다. 그런데도 그 다국적을 다 용인해 줍니다. 남아프리카 출신이라고요, 테슬라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 가서 얼마나 창업을 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그럽니까? 창업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창업하면 세계적인 주식이 되지, 세계적인 갑부가 되지, 여러 혜택을 주지, 사회적으로 공헌했다고 존경하지. 한국에서는 어때요? 부자들 욕먹잖아요. 부자들 세금 이렇게 감해주자, 이 상속세도 좀 줄여주자 하면은 무슨 소리, 나는 상속세 안 내는데. 그런데 자기가 또 상속세 내면은 어떻게든 그거를 그 편법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해당자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상속세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를 보고 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것만 봐가지고 큰 것을 놓칠 게 아니라 큰 차원에서 보면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인들에게 그동안도 세금을 사업하는 동안에도 계속 떼었는데 또다시 상속한다고 해가지고 그 받는 사람에게 그 징벌적 세금을 내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고 높잖아요. 뭐 일본이 물론 높다고 하지만 우리 그 경영권 물려주는 것까지 따지면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같은 거 다른 데서는 잘 따지는데 대개 20-30% 정도잖아요. 20-30% 1억 물려주는데 이를테면 3천만 줘도 대단히 나라에 기여하는 거죠. 지금 30억이든가요. 아무튼 부자들이 아주 예민한 게 자손한테 물려주는 건데 그때 가장 걸림돌 크게 되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식도 안 오르기를 바라고 사업도 뭐 상속세 맞을 텐데 그냥 적당히 하지. 이렇게 어떤 그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 그런 것 저런 것이 이 한미 뭐랄까요 주식시장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 안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경험적으로 볼 때 주식해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을 못 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때요? 물론 미국이면 늘 그런 건 아니죠. 한국보다 늘 좋은 건 아니지만 최근 10년을 보면은 뭐 몇십 배 차이잖아요. 우리는 400만 원, 저기서는 2억 3,350만 원. 몇 배인가요, 그러면? 4, 6, 20. 한 60배 안팎인가요?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서학계입니다. 뭐 일학계입니다 해가지고. 한국을 떠나는 경향이 많고 저부터 60대 중반이지만 그런 의식이 들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 투자해가지고 같은 돈인데 수익률이 10%도 안 났는데 미국에서는 30%가 난다. 그러면 3배나 되는 그 수익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신의 연금 자산이 왜 적은가? 이 언론 친구들은 기업 편들고 부동산이든 그 주식에서든 항상 기업 편들고 있는 자 편을 드는 측면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원인과 결과를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예금이라든가 안전자산에다 맡기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보면 미국인들만 예를 들었더라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미국하고 한국하고 토양이 주식 토양이 다른데 완전히 국민들을 조롱하는 거죠. 이게 언론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그 애널리스트나 뭐 펀드 매니저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이제 유튜브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는 못하죠. 예. 당신의 연금 자산이 왜 적은가? 그리고 이 부자 뭐랄까요 감세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부자에게 세금을 좀 줄여주면은 상속세를 줄여주면은 어떤 영향이 있는가 곰곰이 잘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대롱으로 하늘을 볼 게 아니라 넓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본 사람이 세상 다 봤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치인들 특히 운동권들 시민단체 출신들 이런 친구들 구멍가게도 안 해봐가지고 상속세가 무언지도 모르고 세금도 안 내본 친구들이 그 부자들 상속세 내는 사람들 욕하면서 세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수준이 올라가야죠. 감사합니다.